안녕하세요. 살아남자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혐한을 하는 일본인, 그들은 누구인가? 그 첫 번째, 60대 이상의 일본 남자들입니다. 일본 반응을 전하는 유튜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개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일본 반응 영상에 나오는 코멘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넷윅이라고 불리는 이상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인터넷의 댓글은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도 울고 갈 댓글도 많습니다. 일본인이 그런 것들을 모아 성격이 더러운 한국인 식의 영상을 올리면 우리는 더러운 선동하지 마라 라고 비판할 겁니다. 지금 일본 반응 영상들이 그렇습니다. 대개의 일본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경제는 더욱더 모릅니다. 정치 경제 뉴스는 클릭조차 하지 않으며 당연히 댓글도 안 답니다. 불산의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평생 단 한 번도 관심을 갖지 않을 일입니다. 앞으로 3번에 걸쳐 혐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말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 숫자가 가장 많은 60대 이상의 남자들입니다. 60대 이상의 일본인이 모두 혐한주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한국을 좋아하는 비율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혐한을 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정신을 야마토 정신이라고 합니다. 뭔가 세게 보이는 어감의 말인데 일본인의 정신세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건조한 세계 최대의 전함 야마토, 70년대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애니메이션 우주전함 야마토. 야마토를 한자로 쓰면 대화가 됩니다. 화가 중요한 글자인데 일본을 뜻합니다. 일본 음식은 와쇼쿠, 일식집은 와쇼쿠도, 영일사전은 에이바땡, 일본 전통 의상은 와호쿠입니다. 기모노는 여자 전통 의상입니다. 남녀를 합치면 와호쿠입니다. 일본이 국가로서 모습을 갖춘 것은 3, 4세기 경이었습니다. 7세기에 국명을 지금의 일본으로 바꾸기 전까지 일본 국가의 이름은 야마토였습니다. 일본의 국왕은 왜 화를 강조한 것일까요? 화가 들어간 말은 조화, 평화, 화해 등이 있습니다. 일본 국왕이 나라 이름을 야마토라고 짓고 건국 때부터 야마토 정신을 강조한 이유는 반란 같은 것 꿈도 꾸지 말고 기존 질서에 순응하며 살라고 세뇌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는 일본을 상징하는 말이지만 스포츠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국가대표팀을 사무라이 니뽕이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상대를 꺾어서 이겨야 하는 스포츠에서는 조화롭게 살자는 화보다 일본 역사에서 가장 강한 존재였던 사무라이가 더 어울립니다. 일본인은 전통적으로 화를 좋아합니다. 튀어나온 못은 망치로 맞는다 는 일본 속담처럼 튀는 것을 싫어합니다. 조화를 중시하는 일본에서 하극상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일본에서 하극상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하극상에 해당하는 건 1185년의 사무라이들 반란 정도입니다. 천황의 권력을 빼앗고 무신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를 세웠습니다. 반란 후에도 기존 질서를 존중해 천황을 폐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하극상이 밥 먹듯 일어나는 곳입니다. 조선시대에 하극상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세조, 인종, 중종 셋이나 있습니다. 특히 세조는 조카를 죽이면서까지 왕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하극상의 일상인 한국에서는 반고는 긍정적인 느낌으로 사용됩니다. 야망이 있다, 도전적이다, 강한 자에게 강하다 같은 느낌입니다. 조화나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본인에게는 하극상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며 반고는 화를 해치는 나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1, 2년 선배가 트집을 잡으며 괴롭힌다면 한국인의 90%는 내가 이를 악물고 일해서 너를 추월하겠어. 그때 보자. 일본인은 어떨까요? 90% 정도는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합니다. 하극상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일본인의 한국 호감도 조사, 좋지도 싫지도 않다가 가장 많습니다. 10대, 20대는 한국이 좋다가 싫다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30대는 비슷하고 40대부터는 좋다는 줄어들고 혐한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40대 이상의 일본인들은 한국의 일본에 대해 하극상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엄청나게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하극상의 일상인 우리도 중국이 만약 우리를 추월한다면 협조하는 사람이 엄청 나올 겁니다. 하물며 일본은 하극상을 몹쓸 짓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1993년과 25년 뒤인 2018년의 한일 GDP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3년 일본의 경제 규모는 우리의 11.5배였고 개인은 4.1배 잘 살았습니다. 25년 뒤인 2018년은 경제 규모 4.1배, 개인은 1.3배에 그칩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DP는 2023년에 일본을 추월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바짝 추격하면서 경쟁자였던 일본의 전자산업과 조선업은 망하기 직전입니다. 전자산업과 조선업이 미국 때문에 망했다면 현미 감정이 강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는 것은 기존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7, 80년대 한국은 일본 남자들이 기생관광을 오던 곳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아가씨 끼고 술을 마시다가 2차를 가는 룸사롱이 없습니다. 아가씨 나오는 집은 술만 마시고 성매매 업소에서는 술을 못 마십니다. 한국은 일본 남자들이 질펀하게 술 마시며 놀기 편한 곳이었습니다. 71년 10만 명이던 일본인 관광객은 79년에는 8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중 85%가 남자입니다. 기생관광은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습니다. 71년에 31살은 지금 70세, 80년에 31살은 지금 60세입니다. 60세 이상인 일본 남자에게 한국은 기생관광하러 가는 나라였습니다. 거지같이 못 사는 나라, 변변한 빌딩조차 없는 나라, 기생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미개하고 무식한 나라. 그랬던 나라가 하극상을 일으켜 일본을 추월하려고 합니다. 주력 산업이 많이 겹쳐서 한국의 약진은 일본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혐한을 하는 사람은 남자가 여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인터넷에 한국 관련 뉴스에 몰려와 한국 욕을 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60대 이상의 일본 남자들입니다. 60대 이상 일본 여성의 절반은 겨울연가에 열광했던 사람들입니다. 60대 이상 남자의 혐한은 60%가 넘을 겁니다. 40, 50대도 혐한하는 사람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악플러로 60대 이상을 꼽는 건 은퇴한 사람들이라 시간이 무척 많기 때문입니다. 40, 50대는 한창 일하는 나이로 댓글을 활발히 달기 힘듭니다. 일본은 자영업자 비율이 10%입니다. 60대 이상은 대부분 일을 안 합니다. 일본은 65세 이상이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한국이 싫은, 그리고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혐한 악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10대, 20대는 좋다가 23%로 다른 연령대보다 호감도가 월등히 높고 싫다는 13%로 월등히 적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요? 2003년 10살이던 일본인 소녀를 예로 들겠습니다. 10살은 세상 물정을 처음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나이일 겁니다. 2003년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방영되기 시작합니다. 시청률이 20%를 넘었습니다. 본방을 못 본 사람들은 비디오를 빌려봤습니다. 일본 아줌마들의 절반은 겨울연가를 보았습니다. 10살인 일본인 소녀는 엄마와 함께 겨울연가를 봅니다. 2010년 17살 여고생이 되었습니다. 소녀시대와 카라가 일본에 진출한 해입니다. AKB48처럼 수준 낮은 아이돌들만 보던 소녀는 높은 수준의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소녀시대와 카라처럼 예뻐지고 싶어서 한국식 화장법을 배우고 신오쿠보의 한국인 거리에 가서 한국 화장품을 샀는데 품질이 일본 것보다 좋습니다. 소녀가 커가면서 보고 듣는 것은 한국의 스마트폰이나 TV가 일본 제품보다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2004년 말 동방신기는 일본에 진출했지만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큰 인기는 없다가 2008년에서야 스타의 반열에 오릅니다. 동방신기의 성공 이후 한국의 수많은 가수들이 일본에 진출합니다. 최대 37,000명이 입장하는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는 일본 가수들에게도 꿈의 무대입니다.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공연한 한국 가수들을 보시죠. 일본에 진출한 한국 가수들을 본 일본의 10대들. 한국 가수들은 한결같이 일본 가수보다 외모, 노래, 춤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10대들은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보다 유전자가 월등한 것 같다. 트위터에서 한국인이 나리따이 한국인이 되고 싶다로 검색하면 3만 7천 건이 넘게 나옵니다. 인스타그램은 2만 1,000건 이상입니다. 일본의 10대들은 SNS에 한글을 쓰는 일이 많습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10대가 많기 때문에 또래들과만 공유할 수 있는 은어 역할을 합니다. 10대, 20대는 어렸을 때부터 한류 붐을 접하고 한국이 일본을 앞선다는 뉴스를 보고 들으며 자란 세대입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는 것이 기존 질서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했다 같은 뉴스는 그저 당연한 일입니다. 혐한에 대해 혐일로 대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불매운동과 여행자제는 아베 정권과 나아가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저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가열차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일본인을 미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인터넷에 달린 악플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도 사는 게 참 힘들겠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분야에서 한국에게 추월당했다는 뉴스를 접할 텐데 그때마다 열받을 거 아니야. 스트레스가 많아서 오래 살기는 힘들겠네.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10대, 20대는 한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 제품을 지독히도 구매하지 않던 곳입니다. 지금의 10대가 성장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자동차를 사고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구매할 겁니다. 일본인의 악플을 보고 개탄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 나라라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일본의 중심인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